한 주간의 국제 뉴스 딱 2주 만이네요. 예,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뉴스는 후쿠시마대 교수가 오염수 방류를 3년 동결하고 주변국과 원탁회의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지금 오염수 방류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네.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니 거기서 이제 보고서에서 오케이 하면은 7월 1일부터는 사실 이제 방류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1km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해서 방류 지점 표시 부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표까지 다 설치 완료 상태이니까 진짜 임박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일본 내에서도 뭔가 좀 이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특히 그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지식인들이 그 본인들도 상당히 그 반대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어떤 논리로 반대 의견을 내는지가 상당히 궁금할 텐데. 네네. 후쿠시마 대학의 하야시 군페이 40대 중반의 이제 경제학과 교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해서 자세하게 나는 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반대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조금 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방류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오염수 방류 시점은 지금은 아니고 최소한 3년의 시간을 더 줘야 된다. 누구한테 3년의 시간을 더 줘야 되느냐. 후쿠시마 그 주민들한테 3년이 더 필요하고 한국과 그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에게도 최소한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네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설득력 있는 논리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그 일본 어업하고 수산가공업자들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후에 겨우 이제 계속 그 침체기를 겪다가 이제 겨우 부흥을 시작하려는데 네네. 최소한 3년이 더 있어야 된다. 찬물을 끼얹지 말라는 거죠. 일본 어업과 수산가공업자들에게.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얘기는 정말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후쿠시마 주민들도 피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는 자주 했다는 거죠. 네네. 공청회 퍼블릭 히어링 공청회를 했는데 실제로 내용은 퍼블릭 히어링 공청회가 아니고 일방적인 설명회였다는 거죠. 퍼블릭 스피킹이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주민들은 가서 들으러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수를 더 이상 탱크에 저장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만 우리도 많이 들었던 그런 입장. 네. 이런 입장만 계속 반복을 해서 그럼 후쿠시마 주민들도 아니 그러면 그 저장할 탱크가 부족하다면은 별도의 보관 장소를 한 번 더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대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장소가 없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반복하는 설명회만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도 그 IAEA나 국제기구 같은 걸 봐도 정상 운전 중인 원전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규제는 있는데 네네. 한번 폭발 사고하고 난 다음에 처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규제가 생각보다는 미비하다는 거죠. 이걸 빨리 제정하는데도 3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라는 거 설득력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거는 그 히로시마가 지역구인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원자력 발전소 위험 같은 걸 인지하고 있는데 총리의 그 관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 방류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관료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말빨이 약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한 분석이 아니니까 그쪽에서 하는 분석이니까 상당히 관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굉장히 들을 만한 부분인데 마지막 이 이유 때문에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발끈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다 맥락상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 문제들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너무 뭐 과장되게 걱정한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생긴 이래로 이런 걸 방류해 본 적이 없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누가 이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진짜 이 사람 지적대로 일단 3년 동결하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내용은 이제 이거 우크라이나 살리려다가 우리가 죽겠다고 루마니아 농민들이 전국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농가도 다 망하고 우크라이나에 농산물 수출도 전혀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작년에 왜 흑해를 통해서 곡물은 수출한다는 협정이 네, 그랬죠. 러시아는 좀 시큰둥했습니다만은 그 협정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곡물은 수출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흑해를 통해서 곡물을 수출하면 아직까지는 멀리 가지는 못하고 가까이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제일 타깃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동유럽 국가에서 만약에 EU가 유럽연합 본부가 명령을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곡물들은 받아주되 관세도 없애주라. 라는 그런 특혜를 베풀면은 네. 우크라이나 곡물은 흑해를 통해서 엄청 싼 거죠. 네, 동유럽 국가로 거리도 가깝고 네. 그 혜택도 보고 엄청나게 싸지니까 네네. 그동안에 참고 있었는데 동유럽 국가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같은 나라들이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지난 주말에 네. 특히 루마니아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루마니아 농민들이 도로를 다 점검하고 트랙터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대규모로 도로를 점령하니까 막 기자들이 가서 하고 또 언론들이 보도를 하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 죽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어떤 그런 예, 현상입니다. 전혀 몰랐는데. 예, 그래서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그 작년 1년 동안에 손실을 본 농가 중에서 한 50만 유로 정도 손실을 본 농가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한 7억 원 정도 그 손해를 본 농가도 많이 있고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그 350만 톤 밀 정도는 그대로 농가 창고에 그대로 있고 네. 해바라기 씨 같은 것도 주요 수출품인데 이 100만 톤 넘게 농가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루마니아 사는. 누가 그걸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사죠. 네. 그래서 그래서 EU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죽겠다 그러니까. 네. 그럼 폴란드하고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돕는다고. 그래서 농민 피해 보상 지원금을 EU 본부가 5억 6천만 유로를 긴급 지급했습니다. 약 한 8천억 원 정도를 세 국가의 농민들에게 지급했는데 네네. 이것만으로는 당장 소득에 대한 보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본적인 그 불만은 해소가 안 되고 그리고 관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최소한 내년 6월까지 지금 연장 조치해놨거든요. 지금이 4월이니까 내년 6월이면 1년 한 2개월 정도 연장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1년 2개월 동안 연장 조치된 관세 혜택에 대해서 이걸 빨리 스톱하라라는 그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몰랐네요. 동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CIA 요즘 핫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감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동맹국까지 감청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렇다면 그 감청한 것들이 비밀 유지가 되겠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스노든 네. 내부 폭로했지 않습니까? 네. 동맹국도 다 감청하고 뭐 독일도 감청하고 다 EU도 감청했다고. 그런데 그때 사실 큰 파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스노든 사실 그 필리처상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뉴욕타임즈 지난 주말 판을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이게 상당히 큰 사건이라고 지금 해석을 했는지 아주 전면 머리 기사에다가 분석 기사도 4개나 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큰 제목에 그 스파이라고 해놨거든요. US 스파이 감청해 놓으니까 US 스파이 활동이 들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한국을 포함해서 독일, 유럽 등 동맹국 정부까지 전부 다 감청했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어떤 무기를 제공하고 또 미국이 무기 제공해달라고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그 내부에서 그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회의할 때 과연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건지 그런 그 회의 내용까지 다 감청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서 그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포탄 제공해달라고 한국 정부 요청을 하니까 그 포탄 제공 155mm 포탄 제공에서 결정 관련한 자세한 논의 과정이 그대로 다 감청이 돼서 거기서 내용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혹시 뭐 이런 식의 논의했던 얘기까지 싹 다 정리되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동맹국들하고 관계가 좀 틀어지는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정보기관의 보안이 이거 최강대국 미국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고 미국 정부가 비밀 유지 능력이 너무 허술하다. 이런 의심도 나올 수 있고 미국 신뢰도가 상당히 하락한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뉴욕타임즈가 유출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트위터나 이런 데 유출되고 있는 것을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거거든요. 트위터 유출된 거 보면 내부 관계자가 그 서류를 갖고 나온 것 같아요. 내부 관계자가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일단 안전한 장소로 왔겠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뭐 잡지 같은 데 위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나온 서류를 펼쳐놓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어디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는지 그 밑에 막 잡지나 이런 것들 다 나온 상태에서 그 사진이 유출됐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부 관계자가 그랬다. 내부 관계자면 더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유 참. 아니 이게 감청을 당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내용도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벨파스트를 방문한다 하는데 이 아일랜드를 이제만 방문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일랜드라 그러면 영국 섬 바로 옆에 있는 섬 나라니까. 네네. 그러면 또 영국을 그 방문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영국 땅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3박 4일 동안 총 4일간 내일부터 방문을 하는데 영국 땅은 방문 안 하고 아일랜드 섬만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일랜드 섬이 이제 분단이니까 북쪽은 영국 땅으로 남아 있고 남쪽 아일랜드는 독립 국가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일랜드 방문하니까 조금 더 뭔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일랜드의 후손이니까 할아버지가 아일랜드에서 건너와서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아일랜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 영국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 편을 철저하게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럼 내일 직접 또 벨파스트를 방문하니까 여기서 어떤 논의를 할 거냐. 벨파스트, 그럼 왜 내일 벨파스트를 방문하냐. 북아일랜드 수도인. 벨파스트 협정 체결 25주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아일랜드 섬이 독립을 하니까 남아일랜드는 독립을 했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북아일랜드는 독립을 안 하고 영국 또한 남아있었거든요. 그럼 남아일랜드 사람들은 불만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북아일랜드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럼 계속 폭탄을 던지고 한 거예요. IRA입니다. 네네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벨파스트 협정을 클린턴 대통령 주도로 이제 맺었거든요. 그게 25년 전입니다. 영국 땅이 남긴 남겠다. 북아일랜드. 그렇지만 북아일랜드의 자치권은 보장해달라. 라는 것이 벨파스트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5주년이라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데 이슈는 뭐냐 하면은 브렉시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브렉시트가 있는데 영국이 EU에서 나가니까 그럼 영국 섬은 나가는데 북아일랜드는 우리는 EU에 남으면 안 돼라는 거거든요. 그럼 영국 영은 남아 있어야 되고 EU에도 남아 있고 싶고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국 본토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북아일랜드도 영국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고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만 나가라는 거고. 근데 그럼 여기 이 과정 속에서 지난 5년 동안 과정이 있었는데 복잡한 과정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철저히 북아일랜드 편을 들었습니다. EU에 남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영국 본 정부가 그런 외교력을 발휘해달라.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노하고 강경하게 대응했던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미국하고 계속 갈등을 빚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북아일랜드 우리 땅인데 우리랑 같이 나가야지. 그럼 바이든 대통령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제 그 총리가 된 리시 수넥은 반대 입장이에요. 그 리즈 트러스하고 정반대 입장입니다. 미국의 의견을 들어갖고 미국의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북아일랜드가 EU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리즈 수넥 새로운 리시 수넥 총리가 아일랜드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내일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을 합니다. 이 정도면 다시 돌아가는 것도 또 국민투표 하겠다고 하겠는데요. 이게 뭐 기폭제가 돼가지고 말이죠. U20 월드컵 개최권 박탈당한 인도네시아 대신 U17 대회 유치할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U20 월드컵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박탈당했고 인도네시아가 U17 언더 17 그 대회도 또 하필 페루가 박탈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왜 박탈당했냐면은 이스라엘 선수단이 그 예선을 통과했거든요. 그렇다면 본선이 열리는 인도네시아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노. 우리 이슬람 형제 국가 팔레스타인 그렇게 핍박하는 이스라엘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럼 피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면서 당연히 개최권 박탈했습니다. 박탈했는데 실망에 쌓여 있는데 하필 페루가 11월 개최 U17 월드컵도 이건 자연재해 때문에 경기장 건설이 늦어갖고 박탈당했거든요.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오케이 U27 월드컵 그거는 박탈당한 채로 하겠다. 그 다음에 U17 대회를 11월 달 것을 유치하겠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17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선수단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피파에서 받아줄까요? 이거 너무 좀 지나치게 차별적이어가지고 말이죠.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부산의 미래 아니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부산 소식도 알려드리고 세계 소식도 알려드리고 한데 늘 사실 좀 한 마음 한 구석으로 죄송한 게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다 같이 좀 와 너무 좋다 하는 소식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늘 걱정하는 소식이 많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일요일날 롯데 자이언츠 이겼습니다. 예.